어느 순간부터 자녀와의 대화가 예전처럼 흘러가지 않는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말 한마디면 웃고 고개를 끄덕이던 아이가 어느덧 성인이 되어 자신의 세계와 판단을 갖추고 나면 부모의 말은 더 이상 곧장 닿지 않습니다. 그때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이는 변했는데 나는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러나 관계의 변화는 대개 한쪽의 변심이 아니라 말이 머무는 자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성인 자녀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책임지는 한 사람입니다. 이 전환점에서 부모의 말은 조언이 될 수도 있고 간섭이 될 수도 있으며 응원이 될 수도 있고 침묵보다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말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출발했고 어떤 방식으로 도착했는가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이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을 꾸미기보다 바로 세우는 것을 중시했고 상대를 이기기 위한 언변이 아니라 스스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언어를 경계했습니다. 이러한 시선에서 바라보면 성인 자녀와의 관계 역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말 습관을 한 번 더 고쳐 세우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서서히 달라지는 지점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무심코 반복하게 되는 5가지 말 습관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는 자녀를 바꾸기 위한 목록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기 위한 점검표입니다. 말을 바꾸면 관계가 곧바로 회복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말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관계는 설득으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말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낮아질 때 그 틈으로 다시 대화가 스며듭니다. 이 글은 그 틈을 조용히 넓혀가기 위한 사유의 기록입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의 명령. 부모의 말은 대개 선한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에게 건네는 말일수록 그 안에는 걱정과 책임감,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삶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조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나 자녀의 귀에 닿을 때는 종종 명령으로 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 스스로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다만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 겪어봤으니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말은 의도보다 톤과 방향으로 기억됩니다. 성인 자녀의 삶에는 이미 자신만의 기준과 속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기준 위로 부모의 말이 내려앉을 때 그 말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지시가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살아보니 그 길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바꿔라. 나중에 후회해야 한다. 이 말들에는 틀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맞는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성인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말의 정답 여부가 아니라 그 말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는지 여부입니다. 선택의 주체가 이미 자신에게로 옮겨진 시점에서 부모의 확신의 참말은 방향 제시가 아니라 방향 강요로 느껴집니다. 정약용은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늘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먼저 살폈습니다. 이 말이 정말로 필요한가? 지금 이 말이 상대의 마음을 북돋는가? 아니면 꺾는가를 먼저 묻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올바른 말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건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높아진 말은 곧 권위가 되고 권위는 관계를 단절시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조언이 명령으로 변하는 순간은 대개 이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이 내려졌을 때입니다. 자녀의 설명을 끝까지 듣기 전, 선택의 결과를 함께 고민하기 전 말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이때 말은 더 이상 함께 생각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따르라는 요구가 됩니다. 성인 자녀는 이 요구 앞에서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되 마음을 닫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골적인 반발입니다. 어느 쪽이든 대화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요즘은 말이 안 통한다고 느끼고 자녀는 왜 아직도 나를 아이 취급하느냐고 느낍니다. 여기서 부모의 마음 역시 흔들립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좌절,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는 상실감이 쌓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악순환 속에서 잊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조언이 필요한 순간은
부모가 말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자녀가 묻는 때라는 점입니다. 조언을 조언으로 남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말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결론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말과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전자는 생각을 나누는 말이고 후자는 선택을 빼앗는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점이 조금 걱정되긴 한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 내 생각은 어떠니? 이처럼 말의 끝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말의 성격은 크게 달라집니다. 정약용이 말한 바른말이란 상대를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생각할 자리를 남겨두는 말이었습니다. 걱정으로 포장된 부정의 말. 부모의 걱정은 깊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가 말의 무게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걱정해서 비롯된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자녀의 마음에 어떤 흔적으로 남는지는 미처 살피지 못하십니다. 부모의 걱정은 대개 미래를 향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아직 겪지 않은 실패를 미리 떠올립니다. 그 상상은 보호 본능에서 비롯되지만 말로 옮겨지는 순간 자녀의 현재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망한다. 그렇게 해서 잘된 사람 못 봤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 생각을 하니 이 말들 역시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자녀의 마음에는 한 가지 감정이 쌓입니다. 바로 나는 아직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두려움이라고 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조심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움츠러들게 합니다.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 끊임없이 위험과 실패를 상기시킬 때 자녀는 세상을 향한 호기심보다 자기 의심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걱정을 말로 옮길 때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최악의 경우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자녀의 마음은 그 말을 예방이 아니라 예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실패가 이미 정해진 미래처럼 느껴지는 순간 자녀는 시도하기보다 피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괜히 상처받을까봐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남습니다. 나는 해보기 전부터 실패한 사람이다. 이 간극이 바로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걱정을 덜 상처가 되게 말하는 방법은 걱정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걱정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과정을 함께 살피는 말로 옮기는 것입니다. 혹시 힘들어지면 그땐 어떻게 할 생각이니?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준비해두면 좋을 점은 뭐가 있을까? 이러한 말은 자녀에게 불안을 주기보다 스스로 대비할 기회를 줍니다. 정약용의 사유에서 중요한 것은 늘 균형이었습니다. 지나친 낙관도 과도한 비관도 경계했습니다.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지나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비교가 습관이 될 때 비교는 생각보다 쉽게 말로 튀어나옵니다. 특별히 아기가 없더라도 부모의 입에서는 종종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너 동생은 벌써 누구네 아들은 그 나이에 예전에 너는 안 그랬는데. 이 비교의 말은 자녀를 자극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더 잘하라는 뜻, 더 분발하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 자녀에게 비교는 동기가 아니라 자기 부정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정약용은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과 걸어가는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는 공부에서도 삶에서도 각자의 때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비교의 말은 이 각자의 때를 무시합니다. 남의 시간표를 들이대며 지금의 모습을 평가합니다. 비교를 들은 자녀의 마음속에는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왜 늘 부족한가?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자녀는 자신의 기준을 잃고 남의 시선으로 자신을 재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끝없는 조급함이고 다른 하나는 체념입니다. 부모에게 비교는 말 한마디일 수 있으나 자녀에게는 자신을 설명하는 문장이 됩니다. 나는 늘 뒤처진 사람이다. 이 문장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자녀는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비교를 멈춘 자리에 남겨야 할 말은 평가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요즘 내가 고민하는 게 많아 보이더라. 전에 비해 생각이 깊어진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어. 이 말은 자녀를 다른 누구와도 견주지 않습니다. 오직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 사이를 바라봅니다. 정약용이 말한 성찰이란 바로 이런 시선이었습니다.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의 변화에 주목하는 태도입니다. 과거를 끌어오는 말, 부모의 기억 속에는 자녀의 과거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 학교에 들어가던 날, 실수하고 울던 장면들. 이 기억들은 사랑의 역사이지만 말로 꺼내질 때는 자녀를 과거에 붙잡아 두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너 예전에도 그랬잖아. 어릴 때부터 내가 그런 면이 있었어. 이 말은 현재의 선택을 과거의 성향으로 규정합니다. 자녀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기보다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이미지에 끼워 맞춥니다. 성인 자녀에게 이는 자신이 여전히 변화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느낌을 줍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이란 끊임없이 닦이고 변화하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규정하지 않았고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를 단정하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말은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거를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말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때는 많이 힘들었겠다. 그 경험이 지금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이렇게 말할 때 과거는 비난의 도구가 아니라 성찰의 재료가 됩니다. 침묵보다 무거운 한마디. 말이 없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오랜 침묵보다 더 깊은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해. 이제 내 인생이니까. 이 말은 자립을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자녀의 마음에 따라서는 관심의 철회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독립을 원하면서도 여전히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완전히 손을 떼는 말은 자유가 아니라 고립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거리를 두되 마음까지 거두지는 말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분명히 전해져야 합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필요하면 언제든 이야기해도 된다. 이 말은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관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말을 고친다는 것.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말은 더 이상 가르침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마음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말을 고친다는 것은 기술을 익히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일입니다. 정약용이 평생 강조했던 것은 수양이었습니다. 말은 그 수양의 가장 바깥에 드러나는 흔적입니다. 말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낮추면 말은 자연히 달라집니다. 관계는 한 번의 말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 주지 않는 말은 다시 말을 건넬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둡니다. 그 자리에서 관계는 서서히 숨을 고릅니다.